안녕하세요. 세국중학교 체육교사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계올림픽 영상 3편 냉전시대의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냉전의 시대를 직면한 올림픽 경기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듯이 1944년 런던 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취소되었고 4년이 지난 1948년이 되어서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제14회 런던 올림픽은 1948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참가가 금지되었고 당시 독립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최초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출전했습니다. 이때 개막식 기수는 직전 대회였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첫 정식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싱의 한수환 선수와 역도의 김성집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 32위에 올랐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된 올림픽은 런던 올림픽뿐만이 아니었죠. 1952년 제15회 하계올림픽은 전쟁으로 취소된 1940년 하계올림픽의 개최지였던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습니다.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런던 올림픽에서 참가가 금지되었던 독일과 일본이 다시 참가했지만 그 사이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서독이 독일을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신생국이었던 자메이카가 육상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차지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때 선수촌이 2개로 운영되었는데요.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의 선수촌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국가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해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1956년 제16회 멜버른 올림픽은 남반구에서 개최된 최초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반구는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죠. 그래서 이 대회는 남반구 기준으로 여름인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동물에 대한 검역이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승마 경기의 경우에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스톡홀름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제5회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복싱 종목에서 송순천 선수가 독립 이후 첫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은 사실 1908년에 열리기로 했던 대회였는데요. 1906년에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런던의 개최지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52년이 지난 1960년이 되어서야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소련이 여자 체조 16개의 금메달 중에서 15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마라톤 종목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선수가 맨발로 완주해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때만 해도 금지 약물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약물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덴마크의 사이클 선수 크누드 에네마르크 옌센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서 각국의 의사들이 약물 복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의를 했고 이후 올림픽 경기의 약물 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1964년 제18회 도쿄올림픽은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두 국가의 참가가 금지되었는데요.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참가가 금지되었고 인도네시아는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주변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대만과 이스라엘 선수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참가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유도와 배구 종목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참가하는 동안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폐막하는 날에 독립국이 된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북로디지아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1924년 4월 1일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북로디지아는 1964년 10월 24일 올림픽 폐막식 날에 잠비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 올림픽은 해발고도 2240m의 고지대에서 열린 대회인데요. 고지대로 갈수록 기압이 감소하죠. 그래서 지대가 낮은 다른 도시에 비해 산소가 부족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이뛰기나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공기 저항이 작아진 것이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해서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단뛰기와 멀리뛰기 종목에서는 세계 기록이 작성되었고, 높이뛰기에서는 딕 포스베리 선수가 그 유명한 포스베리 플로, 즉 배면뛰기를 선보인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림픽 시상대에서 두 명의 흑인 선수가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높게 들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장면은 남자 200m 육상 경기 시상식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한 토미 스미스 선수와 존 카를로스 선수가 흑인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로 벌인 시위였는데요. 2위를 차지한 호주의 피터 노먼 선수도 흑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인권을 위한 올림픽 프로젝트 배지를 달고 시상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972년 제20회 미넨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였던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 숙소에 난입해서 이스라엘 코치와 선수들을 인질로 잡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양심 수석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진압 과정에서 인질 전원이 사망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올림픽기인 오륜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조기로 개양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배드민턴과 수상스키가 시범 종목으로서 첫 선을 보였고요. 북한이 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여자 배구 종목에서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은 이전 대회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한 채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루마니아의 나디아 코마네치 선수가 그 유명한 10점 만점 연기를 펼치면서 여자 기계체조 3관왕에 올랐고요. 현재 IOC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가 독일의 펜싱 선수로서 출전해 남자 플레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레슬링 국가대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독립 이후 첫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여자 배구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구기 종목에서의 첫 메달과 첫 여성 메달리스트가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1980년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냉전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반쪽짜리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몇몇 서방권 국가들이 이 보이콧에 동조하면서 참가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개인 자격의 선수만 출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소련이 총 195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전체 메달 집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대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선수단의 신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내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174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지난 대회에서 미국과 함께 보이콧을 선언했던 우리나라도 금메달 6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를 거두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상대 진영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를 거부하는 등 냉전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위기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우의 체인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